남경필,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대권에 저 여론조사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끄집어내지 말고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게요. 절반 이상의 책임이 저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돌 팔매, 돌 던져주시고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저와 함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1호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6일까지 친박 인적 청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위는 모르겠지만 이정현 대표가 먼저 1호 탈당을 기록했습니다. 자, 서영우 소장이 볼 때 이게 약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당신이 뭐 1번 나가라, 2번 나가라 지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현재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했는데 사실상 뭐 말만 대상포진이지 당무를 거부하고 지금 본인의 인적 청산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사실은 농성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친박들이 모여서 애초에는 우리를 차라리 죽이는 한에서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가 세게 버텼죠. 예, 네. 그랬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정현 대표 내가 이것을 모두 책임지고 갈 테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임명진 위원장에게 그 당대표가 전직 당대표가 탈당하는 정도 중재안을 내세웠는데 과연 임명진 위원장이 여기서 이정현 대표 한 사람 정도 탈당한다고 해서 결국은 뭐 반기문 사무총장을 새누리당에 모셔오기 위해서 혁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손주가 없는 마당에.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임명진 위원장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비대위원장의 임명진 위원장과 친박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 아직도 아닌가. 끝나지 않았다. 네. 자, 김은직 교수. 예. 우리가 이정현 전 대표가 좀 얼마 전까지 4월 총선에서 순천에서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새로운 정치 혁명의 그렇죠.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갑자기 지금 몇 번의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좀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심하게 한 장본인이 됐어요. 이 말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묶어봤지만 좀 심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좀 그렇죠. 사실은 4.13 총선에서 그 호남,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 네. 그 다음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의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혈혈단신으로 전국을 자전거 타고 누비면서 정말 17계단, 무수저 이정현에서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 오르는 인간 신화를 보여줬던 네.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성공했던 분인데 최순실 게이트 한 복판에 책임자로 몰리면서 지금 이제 결국 몰락을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자진 탈당 1호를 하게 된 걸 저는 이정현 대표 개인의 저는 도플장군식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의 캐릭터를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저 양반의 개인적 판단은 굉장히 독단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국회에서 김재수 장관 회의만이 표결되고 그것을 정세균 의장이 붙였을 때 네. 그 안건에 붙였을 때 그걸 반대해서 단식투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때 단식투쟁도 새누리당 내부의 지도부들과 상의하지 않은 단식투쟁 결정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단식투쟁을 그 예상치 못했던 단식투쟁을 했다가 이것을 또 결국 철회할 때도 네. 상당히 또 자기 마음대로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오늘 자진 탈당 1호를 결심한 것도 어제 새누리당의 핵심 10명이 모여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탈당 요구에 격앙된 분위기였고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식의 강력한 반발 분위기였다고 친다면 네. 지금 이정현 대표가 그들과 상의해서 내가 먼저 나갈게 나 정도 하고 끝내자라고 조율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정현 대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니 나 정도는 나가주는 게 내가 볼 땐 적당한 도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독불장군식의 돈키호테식 결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친박 나머지 핵심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 어제 친박 핵심 10여 명이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이 아마 임명진 대처 문제를 논의했을 겁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들은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방법이 네. 정도에 어긋난다. 정도에. 그리고 이게 정당에서 마치 무슨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찝어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맞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당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임명진 위원장께서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최경환 의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2선 후퇴를 이미 얘기했는데 얘기했으면 됐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자, 이상일 의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뭐 더 심한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네네네. 더 이상 어디를 나를 보내려고 하느냐. 이 서청원 전 대표도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정현 전 대표는 아마 그 본인 혼자서 이 고뇌한 끝에 결단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책임감도 느꼈고 책임이 뭐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친박 중진들께서 저렇게 모이셔서 뭐 지금 논의한 거는 뭐 그분들의 본심이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원래 서청원 전 대표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청원 전 대표는 본인이 책임을 느껴서 먼저 결단하는 식으로 탈당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데 네. 상황인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박수로 다 비대위원장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날 이게 초강수를 둔 거죠. 폭탄 발언을 해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모양새가 그걸 취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이제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가라고 하셔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게 나가야 되느냐 마느냐 상황으로 몰리는 네. 상황에서 상당히 불쾌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만으로는 이게 완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한 게 첫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대표를 지내거나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 둘째,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분들 네. 또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꼴불견 행태를 한 분들. 꼴불견이란 표현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범죄에 든 분들이 언론이 이제 다 리스트를 만들고 보도를 네. 하고 임명진 위원장은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네. 대충 어떤 분이 그 대상인지가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정현 전 대표가 뭐 나름의 이 결단을 한 셈인데요. 다른 분들은 정말 처지가 굉장히 답답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몰리는 형국이 됐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1월 6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기자들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 사람들을 그 신문 보고 안 알아도 돼요. 어저께 모였던 10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래요? 어저께 네. 모였던 친박계 10여 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네. 안 해도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못 나간다, 우리 이런 식으로 쫓겨서는 못 나간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사이에 밀당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밀당이다. 보면 밀고 네. 나기.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정현 전 대표는 여기서 본인이 딱 던지고 나 하나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카드를 던졌다고 민 거예요. 봐야죠. 네. 밀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네. 되고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홍문종 의원이 나와서 또 서청원 전 대표는 안 그래도 뭐 좀 나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서청원 전 대표까지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으로서 서청원 전 대표가 아니고 아마 3명,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까지 3명을 해도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받아들일까 말까 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런데 서청원 전 대표까지 지금 후퇴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 핵심들 사이에 더 이게 몇 명이냐. 몇 명이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1월 6일하고 1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월 8일 날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던지지 않느냐. 그 선을 저는 밀당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서너 명 선으로 그치면 자기의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으로 늘리려고 할 것이고 친박에선 줄이려고 할 것인데 그 접점을 찾으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네. 접점을 못 찾으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먼저 당을 나가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저 둘 사이에 이제 밀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밀당이
저는 대충 서로 간에 어디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는 있죠. 어디가 정답이에요? 네, 그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제가 볼 때 이제 국민 눈높이에, 팔명선?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답은 국민들이 다 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 보도가 다 했던 건데 병신팔적이라고 이미 다 이야기가 돼 있고요. 지난해가 병신년이니까. 그럼요. 네. 최순실의 남자 8인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동일 인물들입니다. 네. 그분들은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국민들 내리속에 굉장히 박혀 있는 사람들이죠. 네. 제가 볼 때 그 8명 정도인데 그 8명 정도를 친박은 밀려가지고 다 나가는 건 너무 창피하다라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 많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하게 격앙돼 있다고 보이고 있는 거고 임명진 위원장도 이 양반이 목사님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일관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이 망해가는 새누리당의 독배를 들고 와서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기 역사적인 마지막 이 업적을 남기는데 이 네. 8명조차 못하고 자기가 튕겨져 나가고 나간다? 새로 한다? 이것도 이분 설까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둘 사이의 밀당이 물론 1월 6일이면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네. 국민 눈높이나 임명진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체면을 살려주고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정상이 되려면 그 병신팔적 정도는 나가주는 것이 여기서는 합의를 하죠, 8명. 최소한의 그래도 이게 실명을 거명하면 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될 수가 나올 있어서 거고. 예. 병신은 분명히 병신년의 병신입니다. 네. 자, 서영우 소장께 네. 그러면 지금 자, 문제는 이 새누리당 인적 청산이 어찌됐든 간에 쇄신 카드, 쇄신 논란이 되면은 또 이건 새로 또 이슈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장 비박 신당은 또 이걸 친박이 안 한다고 해서 당을 딴 사람을 차렸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2차, 3차 탈당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추가 탈당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그것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아니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오시는 바람에 제일 답답한 게 비박신당, 개혁보수신당인데 네. 왜냐하면 임명진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인적 청산을 하면 저 네. 비박신당 그 개혁보수신당이 탈당할 이유가 없는 쇄신을- 원인 무효가 네. 되어버리는 거죠.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임명진 위원장도 마지노 선이 만약에 이 당이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나머지 의원들이 2차 탈당이 되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붕괴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임명진 위원장의 혁신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네. 오히려 역설적이게 개혁 보수신당의 그 2차, 3차 탈당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네. 지금 앞으로 반기문 사무총장 영입을 두고 그 개혁 보수신당과 새누리당 간의 인적 청산, 개혁 쇄신에 대한 경쟁은 당분간 좀 지속되는 걸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는 이 임명진 목사가 던지는 카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보겠습니다.